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화에 대한 기사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벗겨져 가고 있죠. Globalization unwound. unwound는 undo 한다는 뜻입니다. undo buttons. 버튼을 풀란 얘기잖아요. 글로벌화가 이제 풀어지고 있다. 와해되어 가고 있다. Has COVID-19 killed globalization? 원인이 코로나인가? 코로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2008년부터 이미 이 흐름이 시작이 됐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5월 14일 이코노미스트 글입니다. 총 9개로 쉬운 문단입니다. 읽기도 쉽고요. 내용 이해도 쉽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졌던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짧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던 글입니다. 서론에서는 우려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미국의 탈글로벌화, 여기서는 탈중국화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은 전혀 옳지 않다. 자, 결론은요. 이런 정책 모두에게 마이너스일 뿐인데 내가 설득할 이런 겨를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강을 건넜다. 어쩔 수 없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굉장히 씁쓸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지 볼게요. 이 사태가 코로나가 원인은 아니고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 잘 보니까 세계 금융, 자본, 기업, 노동력 모두 다 이제 서서히 중국에서 빠져나오더라. 그 근거를 보면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최근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급락했다라는 한국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 리더십이 없더라. 아무도 중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있다. 이런 세계 지도자들이 또 안타까운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렇게 되니 결과 무역이 감소하고 그럼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도 감소되고 있다. 결론 다시 이런 상황 모두에게 좋지 않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탈중국화. 언론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시작을 한 전쟁인데 왜 트럼프가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모든 국가들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탈세계화, 탈중국화 혹은 문을 걸어 그러니까 인구 이동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요. 다 국내에서 뭘 하겠다, 세계 공급망을 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한 지도자가 시작한 걸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다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이 일단 저는 궁금했고요.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트럼프가 전에는 사업을 했지만 아무튼 정치인인데 이렇게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함으로써 재계가 그만큼 따라올까? 트럼프는 뭐 재선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끼케야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 자리에 있는 건데 기업들이 지도자가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건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하고 재계하고 누가 먼저인가? 누가 서로를 이끄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세 번째는 코로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냥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사이 동안에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뭔가 상황이 크게 바뀌겠다라는 그런 약간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일본의 수출 규제 반전의 10개월 소재 국산화로 그 길을 해냈다. 작년 7월 달이었죠. 일본이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 정부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고, 이에 대해서 여론은 한편에서는 우리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 한편에서는 큰일이다. 그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우리 효자 상품인데 얘네가 타격을 보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많이 갈렸었죠. 그런데 지난 10개월이 지났고 한국이 이겼다라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자존심을 세웠죠. 그리고 뭐 삼성, LG 등은 다는 아니지만 국산화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동성을 제거를 했고요. 이걸 보면서 한국도 의존성을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정치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그 불굴의 기업들이 그대로 따라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고 팩트 체크를 다 했겠죠. 국산화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단도 다 있었을 것이고 여론도 다 수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지 어느 한편의 입장이 더 우세하고 그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치밀한 계산 하에 이렇게 좋은 결론을 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정치 재개, 무엇이 먼저인가, 누가 누구를 리드하는가, 이걸 봤을 때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결탁한다? 결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거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서로 윈윈이어야 되고 공익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탈중국화한다라는 거, 문 대통령이 의존성을 줄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도 중국의 의존성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한 지도자로서 옳은 행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세계적인 정치적인 파급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충분히 고려를 하고 기업들이 충분히 이를 따라줄 수 있는가? 국민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가? 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참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10개월 동안 이거를 잘 해냈어요. 하지만 미국은 대선이 앞으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국의 과제보다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잘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한국 무역 46% 급락했다는 것처럼 바로 나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 상황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Even before the pandemic, globalization was in trouble. 이전부터 글로벌화는 현재 문제가 있었다. Damaged by the financial crash and the Sino-American trade war. 2008년 경제 위기하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인데요. Now it is reeling from its third body blow in a dozen years as lockdowns have sealed borders and disrupted commerce. 그런데 세 번째 body blow, 이거는 권투 용어인데 복부 강타예요. 세 번째 어디서 맞았냐? 바로 록다운, 코비드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경 봉쇄가 되고 있고 무역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The pandemic will politicize travel and migration and entrench a bias toward self-reliance.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여행, 이민, 이동 이거를 정치화하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더 봉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급자족이라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 이 바이어스라는 말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다 드러나고 있죠.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를 정치화해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그 근거가 있다.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 그 세계 무역이 10에서 30% 감소했고, 여기 한국 보이죠? South Korea, a trade powerhouse, fell by 46%.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The underlying anarchy of global governance is being exposed. 무정부 상황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The China 얘기가 나옵니다. Threatening Australia with punitive tariffs for demand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virus's origins. 자, punitive tariff 하면 형벌적 관세인데 어떤 사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연합뉴스인데요.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보리 반덤핑 관세를 맞았습니다. 호주가 그 세계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 우리가 코로나의 발원지를 찾아야 돼라고 조사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덤핑 관세를 크게 내린 건데요. 그렇다면 왜 호주였는지 이것은 미국과 호주 간의 뭐 정치적인 역학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WHO에게 트럼프가 선을 보냅니다. 그 조사 철저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금도 이제 안 될 거고 나 이제 탈퇴할 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100여 개 국가들이 그래 옳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여론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역풍을 맞고 있던 트럼프가 이제 다시 이 국민들의 분노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중국을 향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탈중국화, 탈세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슬로건까지 갖다 붙인 겁니다. This is just start.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다. 지금 여행이 제한이 되면서 Airbus cut production by a third. 에어버스는 프랑스, 유럽의 그 큰 항공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죠. 지금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항공주를 다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 4년 후에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지 모르겠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 비행기를 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그 뒤에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여행이 크게 자제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에서는 무역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are asking taxpayers to underwrite national firms through their stimulus packages.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그 미국의 연준이 중앙은행이 그 기업의 회사채를 대량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대량 매입에는 정크본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적으로 볼게 underwrite라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아래에 뭔가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한 종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이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 assume responsibility에 대한 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밑에다가 내 이름을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derwrite라고 하는데 대출, 채권, 보험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회사채, 예를 들어 정크본드인 그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뭐 파산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쳐요. 그 회사채 내용은 이거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 내 채권을 사주면 내가 언제까지 이자를 계속 낼 거고 언제 후가 되면 원금을 줄게 이런 내용인데 뭘 믿고 이 기업한테 이 채권을 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이것저것 봐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채를 리스크를 안고 언더라이트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돈으로 하죠?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는 flow of capital is also suffering. 자본도 이렇게 자본 흐름이 막히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중 서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Don't be fooled. 속지 말아라. A trading system with an unstable web of national controls would be more humane or safer. 여기 또 감정적인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죠. Unstable web. 이런 국가가 통제하는 불안정한 불안정한 공급망이 더 인간적이고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The way to make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이런 공급망을 더 탄력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not to domesticate them,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which concentrates risk, 위험도만 올릴 뿐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But to diversify them,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에 tragically this logic is no longer fashionable.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논리가 먹히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탈일본화 얘기로 돌아가서 이때만 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문 대통령이 갔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와 재계 간의 긴밀한 노력이 있었겠죠.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일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팩트체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충분한 준비를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당연히 미국은 뭐 한국하고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그런 짐을 어깨에 안고 있겠죠.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워낙 파급력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의 납세자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예요. 아까 한국이 그 타격을 크게 받은 국가로 나왔었죠. 이 세계에 뿌려지는 이코노미스트의 그 큰 타격의 예로 한국이 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미국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라기보다는 앞으로 뭐 장기화될 것이라 하는데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